제가 어제 100만 원을 입금받았어요. 새로운 서비스를 시작한 지 불과 일주일도 안 돼서 첫 번째 판매를 한 거죠. 근데 갑자기 과거 생각이 나더라고요. 3년 전 대학교를 중퇴하고 막 사업을 시작했을 때 전자책을 팔아서 온라인에서 첫 1만 원을 벌기까지 저는 6개월이 걸렸어요. 그리고 고객에게 판매 전화를 하기만 하면 온몸이 긴장해서 덜덜 떨던 그 애송이가, 심지어 제가 한 번은 건강 코칭 서비스를 판매할 때 한 고객이 무슨 자격증이나 학위는 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라고 실제로 질문을 받았을 때 꼼짝없이 얼어붙어서 말문이 막혔던 그런 애송이가 이제는 너무 당당하게 고객과 소통하고 당당하게 제 서비스를 판매하고 자신있게 가격을 부르는 그런 사람으로 성장했다는 사실에 대해서 뭔가 스스로 자랑스러움이 올라오더라고요. 100만 원짜리 상품을 이렇게 쉬운 일이었다니, 지금 생각해보면은 어이가 없어서 웃음이 나네요. 근데 제가 자신있게 말하는데, 저는 어떤 비즈니스 모델을 택해도 성공할 자신이 있습니다. 어떤 비즈니스 모델. 왜냐면 비즈니스 모델이 중요한 게 아니기 때문이에요. 바로 그럴 만한 인간이 되는 거예요. 따라서 이번 영상에서는 지금 성공파리가 금지된 이 시대에서 감히 제가 돈을 버는 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아니, 돈을 넘어서 무엇을 하든 성공하는 인간이 되는 법을 알려드릴게요. 바로 풀스택형 인간이 되는 법에 대해서 말이죠. 왜냐면 저는 대학교 중퇴 후에 지금까지 3년 동안 이 성공이라는 게 도대체 무엇인지 쉴 틈 없이 연구를 해왔어요. 그 결과 지방에서 무일푼으로 서울에 올라와서 고시원에 살면서 성공적으로 사업체를 만들어 지금 전업사업가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발견한 사실과 흔히 대중들이 말하는 그런 성공하는 법, 돈 버는 법은 많이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 내용이 큰 도움이 될 거라고 믿습니다. 가장 먼저 이해해야 될 점은 성공은 운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세상에 운 따위는 존재하지 않아요. 모든 것은 어느 시점에서 원인에 대한 결과입니다. 그리고 성공이라는 것은 아래 사진에 보이는 탑을 얼마나 단단하고 크게 쌓느냐에 대한 결과물입니다. 세상에 성공하는 사람들은 소수입니다. 그것도 아주 극소수이죠. 과거부터 상위 1%가 창의적인 결과물로 세상에 혁신을 가져갔고, 상위 1%의 운동선수, 예술가, 지도자, 사업가가 모든 부와 명예를 누렸죠. 그럼 우리가 던질 수 있는 질문은 왜 대부분의 사람들은 성공하지 못할까입니다. 심지어 왜 경영학과 사람들은 4년 동안 경영을 배우고도 물건 하나 제대로 팔지 못하는가? 세상에는 돈 버는 강의가 이렇게 많은데 왜 사람들은 여전히 돈을 못 버는가? 세상에는 프로그래밍에 대한 강의가 넘쳐나는데 왜 사람들은 여전히 자신의 제품조차 만드는 법을 모르는가? 바로 지식이 핵심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누가 그 지식을 취하느냐가 결과물을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모든 교육은 지식의 전달을 다루죠. 기본적으로 대부분의 전통 교육 시스템의 작동 방식은 A가 성공을 했으니까 A가 했던 방식을 B에 적용하면 B가 성공한다 라는 논리를 따릅니다. 즉, 성공했던 방식을 일반화시켜서 지식의 형태로 변형시킨 뒤 다른 이들에게 학습을 시키는 것이 기본적으로 우리가 받고 있는 교육입니다. 하지만 진정으로 사람이 변화하고 원하는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그 사람의 근본적인 마인드, 정신 구조부터 바꿔야 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성공은 지금까지 취한 행동의 결과물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모든 행동은 자신의 생각에서부터 시작되고 그 생각은 자신의 마인드에서부터 나옵니다. 즉, 우리의 인생은 마인드, 생각, 행동, 피드백, 특정 마인드 강화라는 흐름을 따릅니다. 예를 들어 근본적인 신념 체계에 돈은 나쁜 거야 라는 믿음을 가진 사람은 절대 돈을 버는 행동을 하지 못합니다. 주변에 돈을 벌 기회가 아무리 많아도 돈은 나쁜 거야 라는 근본적인 믿음이 있다면 어떻게 판매를 할 수 있을까요? 판매는 설득이고 설득은 확신의 에너지인데요. 또 하나의 예시는, 한 번은 제 수강생 2명을 데리고 사업하는 법을 알려줬습니다. 하나부터 열까지 전부 다 제가 하라는 대로 시켰습니다. 제품은 이렇게 만들어라, 이렇게 팔아라, 상세 페이지는 이렇게 만들어라. 게다가 제가 가지고 있던 잠재 고객들까지 이분들에게 몰아줬습니다. 결국 두 분 모두 성공적으로 목표했던 돈은 벌었어요. 하지만 딱 여기까지였습니다. 스스로가 자생하는 법을 모르고 이 서비스를 팔면서 온갖 자기의심, 두려움 등에서 벗어나지 못하니까 한번 돈을 벌고 지속 가능하지 못하더라고요. 왜냐면 제가 했던 방식은 위 사진의 가장 상위 레이어만 다루는 법을 알려드렸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돈 버는 강의들은 위 계층을 다루는 데 집중을 합니다. 그렇게 소수가 돈 버는 데 성공을 하고 그 소수마저 지속 가능하지 못하고 1년 이내 망하고 맙니다. 또한 이게 우리의 교육 시스템이 하는 일입니다. 이게 대학교에서 마케팅, 경영, 회계, 심리학, 컴퓨터 공학 등 이런 지식들을 전달하는 방식입니다. 그렇게 대학교를 나와서도 취업 준비를 위해서 또다시 공부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일어나는 거죠.
하지만 진정한 교육은, 그리고 진정한 변화는 해당 전체 탑을 아래서부터 차근차근 쌓아 올릴 때부터 발생합니다. 이 성공이라는 탑을 이루는 각 계층의 이름은 다음과 같습니다. 무의식, 인지능력, 목적의식, 원칙과 전략, 도구. 이 계층을 하나씩 쌓아가지 않는다면, 혹은 아래 기반이 약하다면 이 성공의 탑은 무너져 버립니다. 그럼 하나씩 설명해 보겠습니다. 무의식이 99%의 행동을 결정한다. 우리의 행동의 거의 대부분은 우리의 무의식이 담당을 합니다. 아마 최소 90%이고 최대 99%까지일 겁니다. 자신의 잠재의식이 할 수 없다 라고 믿는 것에 대해서는 실제로 할 수가 없습니다. 돈을 버는 것이 어렵다고 믿으면 돈을 버는 것이 어려워집니다. 돈을 버는 것이 쉽다고 믿으면 돈을 버는 게 쉬워집니다. 즉 무의식이 우리가 하는 생각을 결정합니다. 왜냐하면 생각이라는 것은 무의식 속에 있던 무언가가 특정 상황을 만나 표출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 무의식이 인간의 사고와 행동을 지배하기 때문에 이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걸 이해하는 방식은 자신의 생각을 듣지 말고 자신을 3인칭으로 보는 법을 배우는 거죠. 이게 바로 명상의 원리입니다. 자신을 자신이 아니라 그저 한 존재로 바라보면서 떠오르는 생각의 패턴을 발견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생각의 패턴을 추적하고 부정적인 패턴은 날려버리고 자신의 목표에 도움이 되는 것들만 남겨야 합니다. 예를 들어 사업을 하면서 주변에 흔히 돈을 잘 버시는 분들을 많이 봅니다. 잘 번다는 의미는 지속적으로 행복하게 번다는 의미입니다. 이분들의 모두 공통점은, 다른 사람들은 이 사람이 일 중독자라고 표현을 하지만 정작 본인은 일을 하는 게 아니라 마치 놀이를 하는 것처럼 즐겁다 라는 표현을 합니다. 즉 이 사람에게는 일이라는 것은 힘든 것이 아닌 마치 놀이처럼 즐거운 것입니다. 실제로 일을 할 때마다 자신의 무의식이 일은 힘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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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말을 하고 있다면 실제로 힘들어서 빨리 그만둘 것입니다. 하지만 정작 일이라는 단어를 지워버리고 이건 마치 노는 것처럼 즐거운 거야 라고 진심으로 믿고 있다면 훨씬 더 오래 지속하고 즐겁게 행복하게 일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무의식 사고 패턴과 행동 패턴이 모여 정체성이라는 것을 만듭니다. 바로 내가 나를 어떻게 인식하는가에 대한 부분이죠. 정체성은 가장 강력한 무의식 패턴 중 하나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는 우리가 인식하는 대로만 행동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제가 가장 주의하는 말 중 하나는 나는 땡땡땡땡 하다 라는 말입니다. 저는 누군가가 MBTI를 물어볼 때 저는 내향형입니다 라는 말을 절대 입 밖으로 꺼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향형이라고 정의한 그 순간부터 그 즉시 뭔가 내향적으로 행동해야 할 것 같음을 느끼기 때문입니다. 그때부터는 나는 내향형이니까 사람이 많은 곳은 피해야지 라고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저라는 인간은 수줍은 면도 있지만 동시에 대중발표에 대담한 면도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 스킬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습득이 가능한 스킬입니다. 혼자서 에너지를 충전하는 것은 선호할 수 있지만 비즈니스 관계나 네트워킹 자리에서는 충분히 사회적 기술을 발휘해서 자신의 사업체를 알리는 데 활용할 수 있습니다. 언어 속에 자신을 가두지 마세요. 인간은 언어 이상의 존재입니다. 왜냐하면 언어는 인간이 만들었고 인간은 우주 속에서 탄생했기 때문입니다. 인지 능력이라는 것은 뇌를 얼마나 전략적으로 잘 활용할 수 있는가에 대한 영역입니다. 즉 어떠한 문제에 집중해서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영역이죠. 특히 어떤 일이 더 중요한지 우선순위를 판단하고 그에 따라 작업을 배정하며 문제가 생겼을 때 효과적으로 해결하는 능력이 핵심입니다. 이 과정을 컴퓨터에 비유하면 이해가 쉬워집니다. 우리의 뇌는 마치 컴퓨터처럼 작동을 합니다. 여기서 CPU는 생각하고 계산하는 힘을 의미하죠. 즉 문제를 빠르게 계산하고 실행하는 능력이에요. 하지만 CPU는 무엇이 중요한가를 판단하지 못합니다. 시키는 대로 0과 1의 연산을 처리할 뿐이에요. 이때 램, 작업 메모리의 역할이 중요해집니다. 컴퓨터의 운영체제는 우선순위를 정하고 램 위에 어떤 작업을 처리해야 될지 필요한 데이터를 작업대 위에 올려뒀습니다. 즉 지금 집중할 정보, 중요한 문제, 우선 해결해야 할 일을 골라서 뇌의 계산 능력, CPU에 전달합니다. 따라서 인지 능력이 뛰어난 사람들은 뇌의 CPU를 아무데나 쓰지 않고 가장 중요한 작업에 우선순위를 부여하고 불필요한 작업은 과감하게 제외하며 문제를 체계적으로 해결해 나갑니다. 이게 기본적으로 어떤 일을 맡겨도 잘 처리하는 사람들의 비결입니다. 일을 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쓸데없는 일에만 정신이 팔려 있습니다. 진짜 똑똑한 사람들은 이 머릿속에 있는 컴퓨터 처리 속도가 비상할 정도로 빠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생각하기도 전에 이미 그 해결책을 떠올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판적 사고, 시스템적 사고, 논리적 사고와 같은 프레임워크들은 기본적으로 체계적 문제 해결을 위한 도구일 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또 이런 도구적인 것에 집착을 하죠. 이게 바로 지식을 아무리 습득해도 사람이 돈을 벌지 못하는 이유입니다. 왜냐면 돈이라는 것은 문제 해결의 부산물이며 인지 능력이 곧 문제 해결력이기 때문입니다.
목적의식, 왜 이 일을 하는가, 그리고 왜 나여야만 하는가 라는 근본적인 질문에 대한 답변이 되는 부분이 바로 목적의식입니다. 사명이라고 불리기도 하죠. 세상 다른 사람들 모두가 나를 바보라고 놀려도, 멍청이라고 손가락질을 해도 내가 이 일을 반드시 밀고 나가야 하는 확고한 믿음은 여기서 생깁니다. 그렇게 에디슨은 전구를 발명했고, 컴퓨터가 탄생했고, 라이트 형제가 비행기를 발명했습니다. 다른 세상 모든 사람들이 아니라고 말해도 자신의 진정한 확고한 믿음에 일치한 삶을 사는 것, 이게 바로 성공의 진정한 의미입니다. 이런 삶은 실패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사람들 눈에는 실패자로 보일 겁니다. 실패자라고 손가락질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사람이야말로 진정한 성공한 사람입니다. 왜냐면 매일 자신의 목적의식에 따라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실패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저의 목적의식은 사람들이 자신의 열정에 기반한 비즈니스 구축을 돕는다 입니다. 그리고 저는 매일매일 이 가치에 맞는 하루를 살아갑니다. 그렇게 저에게는 흔히 사회에서 말하는 성공, 실패의 기준이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저는 제가 하는 일이 세상에 필요한 일이라고 믿습니다. 처음 사업을 했을 때 월 1,000만 원을 버는 것이 목표였어요. 이 돈의 액수가 제 성공의 기준이 될 때 저는 늘 실패자였습니다. 하지만 제가 진정으로 세상에 혹은 이 공동체에 어떻게 기여할 것인가에 대해서 정의를 내린 순간 그 어떠한 물질적인 외적인 것들이 제 성공을 정의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돈을 버는 목적은 이 목적의식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즉 저에게 있어 돈은 이 목적의식을 더 잘 달성하기 위한 연료일 뿐이죠. 인터넷 시장은 온갖 잡음이 난무합니다. AI가 돈이 된다, 유튜브가 돈이 된다, 스마트 스토어가 돈이 된다, 지식 강의가 돈이 된다. 목적의식이 있는 사람들은 이런 잡음의 소용돌이를 차분히 바라볼 수 있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무엇이 자신에게 중요한지 진정으로 이해한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흔들리지 않고 앞으로 전진하며 세상의 진정한 변화를 가지고 오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원칙과 전략은 목적의식을 어떻게 달성할 것인가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사업을 예로 들면 어떻게 사업을 운영할 것인가에 대한 질문이죠. 이게 대학교에서 가르치는 마케팅, 세일즈, 회계학, 광고 등에 대한 계층입니다. 교육 시스템은 아래 계층이 무너진 상태에서 지속적으로 상위 계층에 대한 것만 다루기 때문에 모리성 위에 지은 성과 같은 것이죠. 특히 이러한 교육 방식의 가장 큰 문제점 중 하나는 한 분야에 대한 전문가를 만든다는 점입니다. 마케팅 전문가에 있어서는 광고 클릭률, 전환율, 이 높은 것이 좋은 것입니다. 회계 전문가에 있어서는 비용은 최대한 낮추고 순이익은 올려 회계장부를 보기 좋게 하는 것이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이들에게는 어떠한 목적의식, 전략, 원칙을 보는 힘이 없습니다. 아무리 제품이 썩어 빠져서 고객 불만족이 터져나와도 일단 광고를 태워서 매출을 올리면 마케터는 적어도 자신의 문제라고 여기지는 않을 겁니다. 광고 효율이 좋고 고객 반응이 좋아서 본격적으로 광고 예산을 늘리기 시작하면 회계부서에서는 해당 비용을 낮춰야 한다고 말할 겁니다. 이게 바로 전문가들이 사업을 시작하면 쉽게 망하는 이유입니다. 바로 전체 시스템을 보지 못하고 특정 부분에만 집착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죠. 내가 부족한 부분은 그냥 맡기면 되겠지 라는 말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사업가라면 모든 것을 큰 관점에서 서로 어떻게 연결되는지 전체 뷰를 보고 있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아래 계층에서부터 단단히 쌓아 올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냐면 큰 그림을 그리게 해주는 것이 바로 목적의식이기 때문이죠. 제 목적의식은 사람들이 자신의 열정에 기반한 비즈니스를 구축하도록 돕는다 라는 말을 했습니다. 저는 항상 여기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어떻게 이걸 달성할 것인가? 저는 교육, 콘텐츠 제작, 시스템 구축에 재능이 있습니다. 그렇게 제가 선택한 전략은 교육과 소프트웨어입니다. 소프트웨어는 결국 특정 작업을 반복하는 시스템이죠. 교육으로 사람들의 열정을 찾고 그 열정으로 사업을 시작하는 법을 알려주고, 소프트웨어를 통해 그 열정으로 지속 가능하게 수입을 올릴 수 있는 시스템을 제공한다가 제 궁극적인 전략입니다. 이 한 줄에서부터 모든 것을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업 구조가 매우 단순합니다. 단순하다는 것은 에너지가 집중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해당 전략을 달성하기 위해서 조직원들이 지켜야 하는 약속을 정의합니다. 그게 바로 원칙입니다. 원칙이라는 것은 의사결정의 기준입니다. 좋은 것을 어떤 기준으로 좋다고 말할 것인가에 대한 답변을 내줄 수 있는 것입니다. 조직원들이 어떤 기준으로 결정을 내려야 하는지 못한다면 모두가 다른 방향으로 나아갈 것입니다. 그럼 에너지는 흩어지고 조직원들은 흩어지고 목표는 달성 가능하지 못하게 되겠죠. 제 원칙을 예로 들면, 첫 번째, 현금 흐름을 우선시한다. 두 번째, 장기적인 관점에서 생각한다. 세 번째, 고객에게 가장 중요한 것을 행한다. 네 번째, S플레이어만 고용한다. 다섯 번째, 사명에만 집중한다. 이러한 원칙들은 제가 방향성을 잃지 않도록 만들어줍니다.
제가 항해하고 있는 배가 돌부리에 부딪히지 않도록 순항하도록 도와주는 것들입니다. 단순한 사람들은 항상 승리합니다. 왜냐면 에너지가 중요한 것에 집중되기 때문이죠. 목적 의식에서부터 전략을 세우면 단순해집니다. 그리고 원칙은 그 단순함을 유지하도록 도와줍니다. 도구, 유튜브, SNS, 광고, 뉴스레터, 블로그, 워드프레스, 카피라이팅, 심리학, 스토리텔링 등 이제 이러한 것들을 도구로서 선택을 합니다. 사람들에게 양질의 종이를 제공한다는 목적입니다. 나무를 벤다는 것은 전략입니다. 칼, 도끼, 전기톱, 직원, 외주 이걸 통해 상황에 맞게 선택하는 것이 도구입니다. 하지만 역설적으로 대부분의 사람들의 목적은 돈을 버는 것이기 때문에 돈을 벌지 못합니다. 돈을 버는 것은 전략이지 목적이 될 수 없기 때문이죠. 앞서 말한 모든 것을 착실히 따르면 돈이 벌립니다. 그러나 왜 돈을 버는가에 대한 근본적인 이유가 없습니다. 이는 마치 나무를 벤다는 전략에 광적으로 집착한 나머지 끊임없이 나무만 베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일단 모르겠고 그냥 나무만 하루 종일 베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옆을 둘러봤는데 정말 행복하게 나무를 베고 있는 사람이 보입니다. 그 사람은 사람들에게 더 좋은 종이를 제공한다는 목적하에 나무를 베고 있는 사람입니다. 저 사람은 왜 행복해 보이지? 아, 저 사람은 도구가 아니라 톱을 사용하고 있구나. 도구 탓을 하면서 도구를 바꿉니다. 그렇게 도구만 계속 구매하고 바꾸기를 반복하다가 이거 도구 판 놈이 사기꾼 아니야? 라면서 남 탓을 하고 포기하고 말죠. 어디서 많이 본 장면 같지 않으실까요? 이게 바로 지금 대부분의 사람들이 강의에 돈을 지불하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강의들 또한 전체 계층을 보지 못하고 상위 계층에 해당되는 지식 전달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에 이를 해결해주지 못합니다. 그렇게 강사는 최선을 다해 알려줬음에도 불구하고 수강생은 변화를 경험하지 못하니 결국 트러블이 발생하고 마는 거죠. 이게 바로 제가 대학교를 중퇴하고 사업을 배운 방식입니다. 처음 사업을 시작했을 때는 유튜브를 봐도 돈 버는 강의를 봐도 아무리 일을 시작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한번 돈을 벌기 시작하면 무슨 이유에서든 극심한 번아웃을 겪었죠. 그렇게 계속 방황하고 좌절하고 고통스러워하는 시절을 오랜 시간 보냈습니다. 그래서 내면 공부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왜 괴로운가? 왜 나는 행동할 수가 없는가? 어떤 두려움이 나를 막아서는가? 등에 대해서 말이죠. 이때 인간 무의식과 잠재의식이라는 것을 탐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어린 시절 과거 트라우마의 패턴 속에서 살아간다는 것을 발견했죠. 그래서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깊은 내면 속에 있는 두려움과 상처들을 눈앞으로 끄집어내기 시작했어요. 명상을 하고 그 장면을 상상하면서 어린 나 자신에게 괜찮다고 말해줬습니다. 그때 그 선택을 할 수밖에 없던 나 자신, 어머니, 아버지를 진심으로 포용하고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에게 전화했습니다. 어머니에게 전화했습니다. 형제에게 전화했습니다. 왕따를 시켰던 친구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나를 찾던 여자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진심으로 그들과 솔직하게 소통했습니다. 진심으로 그들을 사랑하는 상상을 했습니다. 그때부터 제 안에 무언가가 강해지기 시작했어요. 무언가가 내면에 꽉 막혔던 응어리가 해소가 되면서 에너지 흐름이 좋아지니 행동력이 굉장히 좋아졌습니다. 이게 바로 제가 극단적인 자신감과 자존감, 자기 확신을 얻게 된 방식입니다. 이렇게 되니 어떠한 행동을 해도 막힘이 없습니다. 성공이 바로 제 눈앞에 있는 것처럼 늘 생생하게 느껴집니다. 그 다음 제가 어떤 일을 하면서 살아갈 것인가에 대해서 깊은 고민을 하기 시작했어요. 어떤 사람들을 돕고자 하는가? 어떤 사람들과 함께 세상을 살아가고 싶은가? 어떤 공동체에 기여하고 싶은가? 이 질문들을 정말 매일 아침 깊게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목적의식이 생기니까 그때부터 돈이 아니라 사람이 먼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사람을 먼저 생각하니 놀랍게도 사업이 쉬워졌습니다. 제품은 단순히 정보의 집합체가 아닙니다. 제품은 단순히 물건이 아닙니다. 바로 그 속에 숨겨진 디테일한 느낌, 그 느낌을 알아차리는 게 핵심입니다. 그리고 그건 진심으로 내 고객을 이해하고 이 사람의 감정에 공감할 수 있을 때만이 가능한 일입니다. 제가 처음 공유 오피스 사업을 성공적으로 만들었을 때 저는 이 고객들이 어떻게 느낄까에 대해서만 항상 고민했습니다. 진심으로 그 감정을 느끼고자 했습니다. 그 결과 매월 만석 그리고 80% 이상의 멤버가 재구매를 하는 공유 오피스이자 커뮤니티 사업체를 만들 수 있었어요. 또한 인간은 놀랍게도 직감이 매우 발달된 동물입니다. 뭔가 의도를 품고 접근하는 사람에게 왠지 모를 거부감을 느낍니다. 꿍꿍이의 냄새가 나요. 하지만 진심으로 돕고자 하는 마음이 풍기는 사람에게는 왠지 모를 신뢰가 갑니다. 진정성이 느껴져요. 이 신뢰와 진정성이 생기는 순간 말 그대로 사업은 끝이 납니다. 정말이지 세상의 모든 기회, 돈, 자원이 모든 게 여러분에게 흘러들어요. 이렇게 주변에 나를 믿는 사람들이 있으니 어디를 가든 기회가 넘치는 적과 꿀이 넘치는 공원으로 변신을 했습니다. 그제서야 제가 그동안 배운 도구 기술들이 한 점으로 연결되기 시작했어요. 글쓰기, 마케팅, 콘텐츠 제작
프로그래밍 등 이런 도구 기술 등 말이에요. 사람들을 설득하기 위해서 글쓰기가 필요했고, 사람들에게 더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인식 수준을 바꾸기 위해서 퍼널이라는 도구가 필요했습니다. 서비스를 더 넓게 알리기 위해서 콘텐츠라는 도구가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반복적인 업무를 자동화시키기 위해서 프로그래밍을 짰습니다. 이렇게 돈이 벌리기 시작하니 돈 관리를 할 필요가 생겼습니다. 그렇게 재정 관리에 대해서 공부하기 시작했고, 가계부를 쓰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렇게 점차 시스템이 잡히니 채용하는 법을 배우기 시작했어요. 채용을 하고 나니 프로세스가 없어서 문서화를 통해 협업하는 법을 배우기 시작했어요. 이게 바로 제가 무일푼에서 사업가가 된 비결입니다. 그리고 저는 확신을 하는데, 제가 어떤 사업을 하든지 그 사업체를 성공시킬 자신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단언하겠습니다. 돈을 버는 강의를 보면서 돈을 버는 법을 배울 수 없습니다. 축구 잘하는 영상을 하루 종일 보고 있어도 축구 선수가 될 수 없는 것처럼, 사업은 무언가의 강의를 보고 배울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일단 시작을 해야 합니다. 일단 공을 슛대에 차봐야 합니다. 경기장에 들어가야 합니다. 만약 경기장에 들어갔는데 공을 차는 게 무섭다면 그 다음에 그에 대한 해결책을 배워야 합니다. 만약 경기장에 들어갔는데 공을 찰 체력도 없다면 그에 대한 해결책을 배워야 합니다. 만약 경기장에 돌아갔는데 공을 찼는데 정확도가 떨어진다면 그에 대한 해결책을 배워야 합니다. 일단 시작하고 배워야 합니다. 배우고 시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업은 보다 예술에 가깝습니다. 보이는 것이 아닌 그 이면에 숨겨진 것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이건 정말 무수히 많은 직접 경험과 실패, 작은 성공 경험을 통해서만이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지금까지 제가 3년 동안 결론을 내린 결과가 다음과 같은 프레임워크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공이라는 것을 시각화로 표현한 거예요. 이 탑이 흔들리지 않도록 단단하게 쌓아 올리세요. 이게 바로 제가 지금까지 발견한 지혜입니다. 이게 바로 세상에 필요한 지혜입니다.